어드밴스드 피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좀 어드밴스드 피처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블렌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뎁스 테스트라던가 이런 우리가 앞서서 커버를 하지 못했었던 거지만 어쨌든 오픈GL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알아둬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 내용들, 이를테면은 뭐 GLSL 쪽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던가 유니폼 버프 오브젝트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실습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알아두고 그리고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위주로 실습을 하고 나머지는 이론만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분량의 수업이 더 있는데 라이팅에 관련된 거 2주랑 그리고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까지 해가지고 이제 3주 정도의 수업이 남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구현을 직접 해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것들의 내용이 있는지. 일단 먼저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큐브 맵이에요. 이 큐브 맵이라는 거는 2D 텍스처 6장으로 정육면체 형태로 이어붙인 텍스처 맵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여기 뒤에 이제 스카이박스 예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6개의 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육면체처럼 입체로 이렇게 이어붙이면은 사방팔방이 이렇게 잘 이어져 있는 그런 맵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박스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자체를 일종의 3D 텍스처처럼 이용을 하는 게 큐브 맵이에요. 그래서 큐브 맵이랑 스피어 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으로 하는 건, 스피어 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형의 구형의 입체에다가 텍스처를 구형 안에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모든 방향에서의 텍스처 값을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그런 스피어 맵보다는 큐브 맵을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GL에서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는 큐브 맵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스피어 맵 같은 경우에는 UV 좌표가 위쪽이나 아래쪽, 그러니까는 V 값이 1에 가깝거나 0에 가까울 때 상대적으로 샘플의 개수가 쓸데없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큐브 맵을 많이 쓰고, 그거는 지금 이렇게 6장의 텍스처를 이어 붙여가지고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주변 환경을 그리거나 그 주변 환경을 반사시켜서 사실감을 높이는데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사용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일 많이 이용되는 첫 번째 이그젬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나무나 뭐 이런 지형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닷물 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3D 오브젝트 메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이나 아니면 뭐 해가 떠 있는 장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 뿐더러 어디까지 그거를 그려줘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커다란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 스카이박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환경을 전체를 채우고 있는 크다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힐 텍스처는 이제 큐브 맵으로 만들어진 텍스처를 입혀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실은 이거는 이 스카이박스 자체는 꼭 큐브 맵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 뭐죠? 2D 텍스처를 6장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큐브맵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쉐이더를 작성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뒤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인바이러먼트 맵이라는 그 뒤에 더 중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큐브맵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큐브맵을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가 하면은 보통 방향 벡터를 가지고 샘플링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x, y, z까지 들어있는 3차원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쭉 그 방향 벡터를 이렇게 뻗었을 때 그때 부딪히는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색칠을 한다. 이런 형태로 텍스처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큐브 맵이 3D 텍스처랑은 약간 구분되는 점은 뭐냐면은, 3D 텍스처라고 하면은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모든 픽셀들이 일종의 볼유메트릭한 이미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도 다 픽셀 값이 들어있는 경우, 그게 3D 맵이고, 큐브 맵은 그게 아니라 이 겉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는 픽셀 값이 없고 그 방향 벡터가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렸을 때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그 픽셀의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2D 맵보다는 6배 정도의 메모리를 쓰는 거고, 왜냐면은 6개의 면이 있으니까. 3D 맵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그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수업 때는 3D 텍스처나 1D 텍스처는 이용을 안 하는데, 그거는 2D의 연장선에서 보면 돼요. 큐브 맵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는 2D 텍스처랑 3D 텍스처, 1D 텍스처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큐브 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뭐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받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runopenGL.com 이미지 텍스처 스카이박스 집,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네,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거를 압축을 풀어서 우리 실습 디렉토리에 이미지의 스카이박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 둘게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 지금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스카이박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 텍스처가 6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이제 이게 뒷면, 이게 바닥, 그리고 앞면, 좌측면, 우측면, 그리고 윗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6장을 잘 이어 붙여도 그 틈새가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미 잘 제작되어 있는 그런 텍스처예요. 이런 텍스처는 어떻게 만드는가는 지금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만드는 방식 같은 것들도 당연히 뭔가 발전이 돼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큐브맵 example 혹은 뭔가 스카이맵, 뭐 스카이박스,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을 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싶은데 좀 그럴싸한 스카이박스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적당한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여튼 지금 압축을 푼 상태고요. 자, 이제 큐브맵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큐브맵은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그 텍스처 클래스만 가지고 커버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텍스처 헤더 파일 안에 큐브 텍스처를 위한 큐브 텍스처라는 이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전에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다루기 힘든지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텍스처.h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죠. 클래스가 선언이 돼 있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두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새를 보시면은 이제 create from images 이 함수는 위에 있는 놈이랑 똑같죠? 네,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텍스처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펑션, 바인딩 하는 펑션, 그리고 init from image,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놈 전부 다 위에 있는 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텍스처랑 똑같은데 width, height, 뭐 format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고 그냥 텍스처 핸들만 갖고 있는 텍스처 오브젝트만 갖고 있는 제일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이랑 요놈 이렇게 세 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바인드까지 해가지고 4개의 펑션이 구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의 구현체 부분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현체를 쭉 다 긁어서 긁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texture.cpp 파일 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붙여놓고 코드를 한 줄 한 줄 봅시다. 먼저 탭을 맞춰줄게요. 탭을 항상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 create from image 함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큐브 텍스처라는 클래스의 유니크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init from images 라고 해가지고 함수의 모양새가 앞에 이제 텍스처의 그 create from image 펑션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죠? 네. 여기는 이미지 하나의 포인터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지의 벡터를 받고 있죠. 이미지 포인터에 벡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큐브 텍스처에 대한 큐브 맵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큐브 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D 텍스처 6장을 이어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6개의 큐브 텍스처 이미지의 포인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 단일 포인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지 포인터의 벡터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디자인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겨줘야 되니까 init from images 함수도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벡터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됐겠죠. 네. 근데 그냥 갖다 붙인 형태를 보니까는 조금 좋지 못한 설계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벡터를 복사를 해버리거든요. 벡터를 우리는 복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하나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붙여도 상관없지만 여기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함수에서도 이렇게 create from image 쪽에 여기 뒤에 앰퍼샌드를 붙이고 여기 init from image도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네. 이 앰퍼샌드를 붙이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mages라는 이 벡터가 여기 함수 내로 복사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images라는 벡터의 레퍼런스만 들어오는 형태가 돼서 함수가 조금 더 그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사가 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 펑션에서는 다른 모든 클래스의 크리에이팅 하는 펑션이랑 똑같은 형태고요. 네. 그리고 텍스처가 있을 때 그 텍스처가 지워지도록 하는 소멸자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함수 부분이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은 위쪽에 텍스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을 할 때 바인딩 하는 타겟이 GL 텍스처 2D입니다. 그죠? 네. GL 텍스처 2D로 이렇게 바인딩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큐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입이 그러니까 여기에 타겟이 텍스처 타겟이 2D가 아니에요. 큐브 맵이라는 타겟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 맵으로 타겟팅을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클래스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키는 방식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타겟 값도 우리의 텍스처 클래스의 멤버 베리어블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에다가 이제 이 텍스처의 타겟은 2D다 아니면 이 텍스처의 타겟은 큐브 맵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큐브 텍스처라는 클래스를 따로 디자인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타겟이 다 GL 텍스처 큐브 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텍스처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보면은 init from image 함수 안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텍스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인딩하고 바인딩하는 거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방금 만든 텍스처를 지금 큐브 맵에다가 바인딩 한 다음에 기본적인 그 텍스처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둡니다. 리니어로 해두고 지금 그러니까는 미니마이즈 필터랑 매그니파이 필터를 리니어로 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 랩 str 그러니까는 st만 우리가 세팅을 했었죠. 왜냐면은 텍스처 2D니까 UV 좌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두 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큐브 맵을 참조를 할 때는 3D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향 벡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픽셀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str 이렇게 세 개의 그 좌표 str 4차원 좌표까지 있을 건데 그 뒤에 거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텍스처 랩 이게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랩 S, 랩 T 그리고 GL 랩 세 개밖에 없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str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6장에 대해서 네, 6장에 대해서 그 포인터를 갖고 와가지고 RGBA 포맷 형태를 디폴트로 해둔 다음에 이 안에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채널의 개수에 따라서 포맷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RGB나 혹은 RGBA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GL 텍스처 큐브 맵 파지티브 X라고 이렇게 타겟이 조금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여기에 펑션 GL 텍스 이미지 2D라는 함수가 우리가 이 CPU에 있는 이미지를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GPU에 있는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복사하는 함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원래 기본으로는 여기에 이 부분이 요 타겟이 아니라 GL 텍스처 2D 이놈을 여기다가 썼었죠. 여기 요 부분에다가 그러면은 그 내가 지금 바인딩 해놨었던 2D 텍스처 쪽의 메모리에다가 요 이미지를 복사를 한다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타겟이 텍스처 큐브 맵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럼 텍스처 큐브 맵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 큐브 맵이라고 하는 놈이 6개의 텍스처를 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타겟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개가 있냐면은 파지티브 X, 네거티브 X, 네, 네거티브 X, 파지티브 Y, 네거티브 Y, 파지티브 Z, 네거티브 Z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값이 보시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여기에 지금 그 0x로 시작하는 건 16진법 숫자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렇게 5, 6, 7, 8, 9, 0 A 이렇게 해가지고 파지티브 네거티브 X, 파지티브 네거티브 Y, 파지티브 네거티브 Z 이런 순차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i를 더했다는 얘기는 i가 0일 때는 파지티브 x고 i가 1일 때는 네거티브 x고 그런 형태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6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true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을 정리를 하면은 파지티브 x, 그러니까는 x축의 그 파지티브면은 라이트 이미지, 그리고 네거티브 x면은 레프트 이미지, 그리고 파지티브 y면은 탑, 그리고 네거티브 y면은 바텀, 그리고 파지티브 z면은 프론트, 백,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탑, 바텀, 프론트, 백, 이렇게 6개의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걔네를 하나의 그 큐브 텍스처를 만들어서 6면에다가 순차적으로 이미지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텍스처를 초기화하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텍스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바인딩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큐브 텍스처를 이제 다루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만들었으면 써야죠. 네, 방금 우리가 이 압축을 풀어놨었던 이 이미지의 스카이박스를 로딩을 해가지고 요거를 로딩을 해서 큐브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카이박스를 그리는 쉐이더를 만들어서 그 쉐이더를 가지고 지금 씬에다가 스카이박스를 씌우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네, 그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의 코드가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텍스처 2D가 아니고 텍스처 큐브 맵이라는 타겟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랩 옵션에 ST 말고 R까지, 그러니까 Z축을 해당되는 거죠. 텍스처 좌표에. 네. 그리고 텍스 이미지 2D를 호출을 할 때 이렇게 6면의 이미지를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복사하기 위해서 타겟의 값이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그 이미지 수직 플리핑을 기본으로 지금 항상 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의 코드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플립 버티컬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true를 집어 넣었을 경우에만 이 set flip vertically on load를 true로 집어 넣도록, 네, 이거를 지금 무조건 true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텍스처가 항상 뒤집어져서 들어오니까는 그 오픈GL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항상 좌측 하단이라고 그랬었죠. 네, 근데 일반적인 이미지 좌표는 좌측 상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버티컬 플리핑을 무조건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립 버티컬 트루 이 부분만 복사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었던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로 가서 헤더 파일로 가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로드랑,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로드 위드 stb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립 버티컬 쪽 코드를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본 파라미터는 제거를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cpp 파일로 가서 이쪽에서도 로드 쪽에 펑션에 이제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죠. 여기 그 구현 부분에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안 적어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네, 이거를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립 버티컬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로드 위드 stb 펑션에서도 이렇게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플립 버티컬을 여기에 기본으로 true로 무조건 집어넣었던 이 부분을 플립 버티컬 파라미터로 바꿔주면은 리팩토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뒤집을 건지 안 뒤집을 건지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카이박스를 위한 쉐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라이팅을 위한 쉐이더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무조건 2D가 아니라 3D가 아니라 2D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X, Y 좌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UV 좌표만 있으면은
2D 텍스처에 있는 어떤 픽셀의 값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스카이박스를 그림을 그리려면은 2D가 아니라 3D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웃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벡터 3로 되어 있죠.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쉐이더 코드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벡터 2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해둔 스카이박스 쉐이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에 쉐이더 쪽에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서 스카이박스 프래그먼트 쉐이더 어차피 만들 거니까 FS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카이박스 vs 스카이박스 vs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FS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도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다 붙여넣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스카이박스 VS부터 볼까요? VS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버텍스 쉐이더 쪽을 먼저 보면은 일단 포지션만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집어 넣을 거는 큐브 모양의 그냥 그러니까 박스의 위치 값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스카이박스는 그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어떤 버텍스의 포지션 그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 박스의 그 버텍스 포지션을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그대로 집어넣고 3D 좌표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런 형태죠.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는 여기에 아웃으로 적혀있는 텍스트 코드를 여기 in으로 받아가지고 프래그먼트 컬러를 이제 정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독특한 게 하나 나오죠. 샘플러 2D를 여태까지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D 텍스처를 접근하기 위해서 샘플러 2D라는 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샘플러 2D를 이 텍스처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써가지고 어떤 특정한 좌표에 있는 그 텍스처 값을 참조하는 그런 형태로 썼는데, 큐브 맵을 쓰려면은 샘플러 큐브라는 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 큐브로 정의가 되어 있는 유니폼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스카이박스 텍스처에 여기 지금 인풋으로 들어온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그냥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코드가 구현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3D 좌표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 3D 좌표의 방향 벡터대로 이렇게 쭉 펼쳤을 때, 그 쭉 레이를 쐈을 때 그 레이가 박스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픽셀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이더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그 쉐이더를 로딩을 하고 이미지를 로딩하고 텍스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크다란 박스를 이렇게 주위를 감싸도록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은 되는 거죠. 다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보면은 이제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큐브 텍스처랑 그리고 스카이박스 프로그램 요거 두 개를 추가로 멤버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컨텍스트.헤더에다가 적당한 데다 그냥 붙여놓죠. 위 아래쪽에다가 계속 이어서 붙여놓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초기화하는 코드를 계속 보죠. 자, 이닛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6장을 싹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큐브 텍스처를 만드는 코드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부분 이렇게를 모두 카피를 해가지고 이 코드에 context.cpp에다가 이렇게 이니셜라이징 하는 펑션의 밑부분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보니까는 쓰잘데기 없는 코드까지 같이 이렇게 붙었네요. 쓰잘데기 없는 부분까지 다시 갖고 올게요. 코피를 하고 그다음에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탭을 조절을 하고 코드를 한번 봐보죠. 이 이미지 로딩하는 코드는 그냥 로딩일 뿐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이 어떤 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냐는 우리의 오른손 좌표계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수직하게 뻗어가지고 엄지가 X축, 검지가 Y축, 그리고 중지가 Z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지의 방향, 그게 right죠, right. 그래서 포지티브 X는 right고, 그거 반대는 네거티브 X는 left고, 이런 형태로 따지면은 right, left, top, bottom, front, back 이렇게 6개의 텍스처를 로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로딩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면은 그게 이제 벡터 형태로 인풋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init from image 펑션을 통해서 큐브 텍스처가 초기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카이박스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로딩 해가지고 스카이박스 프로그램도 이제 로딩이 잘 되면은 얘가 이제 0이 아닌 널 포인터가 아닌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렌더링하는 부분의 코드에다가 지금 이 스카이박스 모델 트랜스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요 부분 때문에 지금 하이라이팅을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니어파를 잘 조정을 해두지 않으면은 이게 박스가 잘려서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잘리는 경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래쪽에 있는 실제 그림을 그리는 코드부터 일단 붙여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context.cpp에 그림을 그리는 부분, 프로젝션 매트릭스 만들고, 그 다음에 뷰 매트릭스 만든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금 박스를 그리는 부분이죠. 저기 뭐냐, 라이트 박스 그리는 부분이죠. 네, 요거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스카이박스 프로그램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큐브 텍스처를 바인딩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으로 액티브 텍스처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니까 0번 그 텍스처 슬롯을 이용한다고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젝션, 뷰, 스카이 모델 트랜스폼 이거를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트랜스폼에다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박스를 그림을 그린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의 박스는 크기가 1인 박스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요. 화면을 전체를 이렇게 씌우려면 충분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스케일링을 50배를 한 거예요. 50배를.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실행된 결과인데, 보시면은 나오는 부분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잘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그 클리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스가. 네. 왜냐면은 지금 박스의 크기가 50인데 우리가 코드에서 니어파 부분을 이렇게 30까지만으로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 부분을 충분히 크게, 50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렇게 세팅을 해두면은 별 문제 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네, 그림이 지금 제대로 그려지고 있죠. 네. 네, 별 문제 없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봐도 다 이제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 우리가 이제 만든 월을 감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실은 이미지인데 말이죠. 네. 하지만 그 이음새 같은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감쪽같이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빌드하고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인바이런트 맵입니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을 렌더링 하려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냥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쇠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쇠공이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면은 그냥 쇠공이라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그렇진 않고 약간 거울 같은 효과 같은 게 나야지 좀 더 현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거는 이를테면은 주변에 있는 뭐 나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의 건물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그 쇠공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내 눈으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메탈 재질의 물체구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사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사실감 넘치는 이미지를 렌더링 할 때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렌더링 방식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 아니라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정말로 반사를 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인바이런트 맵 형태로 큐브 맵을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큐브 맵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스카이박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미지들만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나름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의 물체를 반사시킬 때 이 큐브 맵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사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온 장면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 시선과 이 오브젝트의 법선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표면에 법선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선에 이렇게 딱 반사되는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라이팅에서 하이라이트 계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선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라이트가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얼만큼 들어오는가, 이런 형태로 스페큘러의 크기를 계산을 했었죠.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눈 벡터랑 노멀 벡터가 있을 때 그 눈 벡터와 노멀 벡터에 리플렉션 되는 벡터를 이렇게 딱 만들면은 그 방향으로 큐브 맵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픽셀 값을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색상을 요 큐브 맵에서부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면은 이걸 마치 거울처럼 반짝반짝 만드는 그런 형태로 렌더링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하는 그런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그 전면 반사라고 하는 전반사라고 하죠. 전반사.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렌더링을 해봅시다. 일단 쉐이더 코드를 복사를 할게요. 코피를 하고, 자, 우리 코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쉐이더 쪽에다가
inv 언더바 웹 vs.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트리뷰트, 버텍스 어트리뷰트는 포지션이랑 노멀만 지금 쓰고 있고요. 텍스처는 지금 상태로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노멀 벡터랑 이따가 이제 뷰 관련한 뷰 포지션, 그러니까는 눈의 위치를 기술하는 유니폼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쪽이랑 노멀 벡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바이런먼트 맵, 그러니까는 큐브 맵 쪽에 어떤 텍스처를 갖고 올지를 리플렉트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지션이랑 노멀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멀 포지션을 아웃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아웃 퀄리파이어가 붙어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 세 개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포지션은 프로젝션, 뷰, 그리고 포지션 이렇게만 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지금 포지션의 값이 이게 벡터 3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미리 모델 매트릭스 곱하고 그 다음에 뷰 프로젝션 이렇게 곱해가지고 GL 포지션 결정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 GL 포지션에는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다 적용된 형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노멀 따로따로 계산되고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쉐이더가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 코드는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inv 언더바 맵.fs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는 프래그먼트 컬러인데, 근데 앞에서 버텍스 쉐이더의 그 아웃풋인 노멀과 포지션을 받고, 그 다음에 카메라 포지션을 이렇게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샘플러 큐브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텍스처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I, 그러니까는 눈으로 바라보는 벡터는 이 버텍스의 포지션과 카메라 포지션을 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과 노멀 벡터 간의 리플렉션 벡터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 리플렉션 벡터를 얻어내면 그 리플렉션 벡터 쪽으로 그 레이를 쏴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는 큐브 맵의 픽셀 값을 RGB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런 형태의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구현 자체는 스페큘러의 하이라이트 계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스페큘러 쪽의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 여기에 이제 스페큘러 컬러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뷰 포즈랑 포지션을 빼서 뷰 벡터 만들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벡터를 이렇게 디렉션을 만들고, 이게 픽셀 놈이 우리의 지금 쉐이더의 노멀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눈 벡터랑 리플렉션 벡터랑 얼만큼 그 가까운가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랑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로 지금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의 코드도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에 리플렉트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환경 맵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큐브 맵에서부터 값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픽셀 값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먼트 컬러를 결정을 하면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만들어 놓은 쉐이더 두 개를 로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를 추가를 할게요. inv 웹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 유니크 포인터를 우리의 컨텍스트 헤더에 붙여넣고요. 붙여넣고, 그 다음에 그걸 로딩하는 코드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코드에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함수 쪽에 있었죠. 네, 여기에 스카이박스 프로그램도 여기서 로딩했으니까 인부맵 프로그램도 여기서 인부맵 버텍스 쉐이더랑 인부맵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로딩해서 인부맵 프로그램으로 초기화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박스를 그려주면 되겠죠. 네, 적당한 위치에다가 박스를 그리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적당한 위치라고 하는 거는 트랜슬레이션이 1, 0.75 그리고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Z축으로 마이너스 2.0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크기 1.5, 1.5, 1.5짜리 박스를 그리는데 인바이러먼트 맵 프로그램으로 네, 그림을 그리고 모델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포지션까지 이렇게 유니폼 세팅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세팅 해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카피를 해가지고 이 코드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실습했었던 게 프레임 버퍼에다가 먼저 한번 싹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아래쪽에다가 붙이면 안 되고 위쪽에 박스를 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델 트랜스폼을 만들어서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박스가 아마 바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죠? 플레인 네, 머티리얼 두 번째 박스 그리고 세 번째 박스는 이 두 개가 각각 박스 1, 박스 2번이었단 말이에요. 그 밑부분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탭을 넣어서 이제 코드를 정리를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컴파일 하고 실행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납니다. 네,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요게 지금 인바이러먼트 맵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진 박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주변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네. 주변이 반사가 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드를 이렇게 보면은 사이드 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가지고 되게 현실적인가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좀 뭔가 위화감 같은 게 들죠. 네. 그림이 뭔가 좀 비현실적인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런지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빌드하고 실행 결과를 네, 본 화면이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인바이러먼트 맵은 이런 형태로 단독으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냥 스카이박스를 비춰주는 거울 마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인바이러먼트 맵을 이용해서 계산된 그러니까는 주변 환경의 픽셀 값이랑 퐁쉐이딩 그러니까는 디퓨즈, 앰비언트 그리고 스페큘러 컬러랑 섞어가지고 쓰는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라이팅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맵 자체가 어두워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라이트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스가 그림자 그러니까는 쉐이딩이 음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큐브맵에서만 색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처의 오브젝트들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진짜로 주변 환경을 잘 비추는 놈이라면은 왜 바닥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박스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비춰지냐?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그거를 그냥 흉내만 낸 거잖아요. 이 큐브 맵 안에서 갖고 온 픽셀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그리고 있는 박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빚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상을 순수하게 인바이러먼트 맵, 그러니까는 큐브 맵에서부터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만 그리진 않고, 이 박스를 그림을 그리되 그걸 철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이제 주변 픽셀 값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림의 그 픽셀 값을 살짝 변경시키는 그런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색상을 섞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하는 위치에서의 그 큐브맵 값을 갖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리프렉션, 그러니까는 굴절로도 구현을 할 수 있다. 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뭐 이를테면은 물 표면이라던가, 그러니까는 바다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밑바닥 같은 거, 바다 밑표면 같은 것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밑표면을 이제 스카이박스에서부터 이렇게 굴절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광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물 표면에 굴절돼 가지고 발생되는 그 벡터로 스카이박스에, 그러니까 큐브 맵에 픽셀 값을 갖고 오면은 굴절각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픽셀 값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물 표면 같은 것들을 렌더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실습을 따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우리가 스카이 맵을 맵 프레임마다 만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카이 맵이 있고, 그거 6장을 로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리 로딩을 해서 단일 이제 그냥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큐브 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프레임 버퍼에 대한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프레임 버퍼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스카이 맵이나 아니면은 인바이러먼트 맵을 위해서 텍스처를 6번을 그 상하 좌우 그리고 앞뒤 이 6장의 텍스처를 리얼타임에 그릴 수 있으면, 프레임 버퍼를 6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다 그리면은 그거를 다시 통째로 큐브 맵 형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로딩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맵을 미리 그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씬을 렌더링 하기 전에 6면을 렌더링 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 버퍼를 6개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면에 대한 렌더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큐브 맵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6번의 렌더링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은근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테크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은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화면 같은 거를 만든다던가, 그러니까는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은 단순히 큐브 맵을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하는 형태로는 커버하기가 좀 힘들 거거든요. 그죠? 색상도 같이 변해야 되고, 뭐 석양이 지고 뭐 이러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무나 아니면은 뭐 산이나 뭐 이런 배경물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려면은 이 스카이 맵에 쓸 큐브 맵도 실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네. 우리가 프레임 버퍼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큐브 맵과 그거의 응용 두 가지, 스카이박스랑 인바이러먼트 맵
그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고급 기법이랑 GLSL의 고급 내용, 그리고 유니폼 버퍼, 그리고 지오메트릭 쉐이더, 이렇게 네 개를 실습 없이 그냥 이론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